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 명단에 포함되면서 삼성그룹 경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휴대폰, 가전,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큰 난항을 겪었는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8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복권이 아닌 가석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용하는 약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 전략사업인 반도체의 경우 대만의 TSMC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시기에 애플을 등에 업은 TSMC가 삼성전자를 바싹 추격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TSMC에게 반도체 왕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신기술 양산을 성공하면서 TSMC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석은 삼성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복권과 사면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복권과 사면 모두 기소나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복권은 사면과 다르게 형의 선고로 정지된 자격까지 회복시켜줍니다. 따라서 취업에 제한 없이 바로 경영활동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요건이 면제된 것이지 취업이 승인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 선정 배경을 현재 한국은 범국가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빠르게 허가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를 도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능력 있는 오너의 유무는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됐습니다. 현재 대만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TSMC는 대만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며 대만 국민들의 자존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창업자 모리스 창이 반도체 위탁 제조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이를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일본 반도체가 한국에 역전당했던 가장 큰 이유를 1985년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아닌 이건희 회장과 같은 유능한 CEO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죠. 기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선택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오너의 역할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 같은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삼성의 밝은 앞날이 점쳐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6월에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ASML과 네덜란드 리터 총리를 만나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고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 만큼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복권 후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을 첫마디로 꺼낼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책임감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는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현재 공석인 삼성전자의 회장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하여 삼성전자가 새로운 활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경영 시스템의 안정화와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춤했던 반도체 부분의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년간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 집중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삼성전자도 이에 대해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240조 원이라는 거금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기업 오너의 성견지명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삼성 내부에 있는 모든 리스크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반도체 왕자를 지킬 수 있도록 기술 초격차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며 미래 먹거리 및 신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투자를 선언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량이 1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의 상태이며 지난해부터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시사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의 법무부의 규제 없이 해외 출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외교관이라고 평가받는 이재용 부회장이기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도 더욱 단단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삼성 내부에 있는 모든 리스크들이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 외부에 많은 위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법인세와 인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가장 큰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는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이 대만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 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여전히 TSMC보다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미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약 3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연구 개발 인력은 2만 명 수준인데 반해 TSMC의 인력은 6만 명으로 삼성전자 대비 3배나 많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정부의 산업 정책으로 기업과 국가가 연합해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죠. 일례로 작년 대만이 극심한 가뭄을 들었을 때 TSMC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물이 부족하여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가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의 협조로 농업 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의 정상 가동을 도왔던 사건이 있었죠. 이와 반대로 한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여주시의 공업 용수 지원 반대에 부딪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경제인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만큼 민생 경제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대만의 정부보다 높은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위기에 강했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극복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견디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